SNS로 돌아다니는 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모모 행정관입니다. 새벽 21일 2시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하십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주십시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서부지원과 같은 폭동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저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의 그 발상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식으로 좀 이 상황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제 다루고 있는 심판 사건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금 만반의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지금 그 행정적으로 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경찰청 권한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에가 최근에 보도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 미디어 특위에서 경찰이 시위대가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진입을 유도하는 그런 기획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황당하고 국민들이 더 황당할 거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 관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당시에 시위대가 안에 경찰이 길을 터줬다는 것은 행안님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 경력이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이나 이런 걸 우려해서 잠시 부대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복 착용 후 다시 진입을 시켰던 거고요.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나온 JTBC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아마 방심위가 지금 심의 신청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신 거죠. 이게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그거는 제가 아직 방심위에서 심의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한 분이 질의하셨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8시간 지나서 입장 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나라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도 바로 발생했을 때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는 서울청장, 서울경찰청 이렇게 해서 치안 관련 문제는 일단 선조치해서 상황을 해결하고 보고하는 것이 통상 내기 때문에 나중에 지시하고 이런 것은 거의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거 한 6시간 동안 보고도 안 하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패싱 아닌가, 이런 식의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 전화면 상황 계통으로 충분히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됐을 때 초동 조치 때 보고하는 거고요. 저희들만으로 이미 상황 대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초동 조치 상황은 지난 상황입니다. 저는 12.3 내란 사태 직후에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다 도망가고 도주했던 거 아니냐, 내지는 방관했던 거 아니냐 비판했는데, 129 폭동 사태에도 실제 저는 이 법원을 침탈한 것이라 그렇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 진작 권한대행이 현장에 한번 가봤어야 되는 건데, 현장 한번 방문했습니까? 그건 제가 사실 확인은 못했고요. 충분하게 바로 그 다음 날 감식 다 끝나고 바로 법원에서 바로 복구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경찰에서 같이 이야기해서 행안부든 법무부든 같이 관계장관 특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이고, 이걸 용납하면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중히 끝까지 수사해서 철저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권한대행한테 건의해서 같이 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9시에 지휘부 회의를 즉시 열어서 엄정 대처 입장을 표명했고요. 권한대행께서도 충분히 10시쯤에 업무 지시로 엄정 대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 날 또 관계장관 회의 때도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 사건 중에 하나로서의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내란에서의 지금 재판 탄핵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면 또 다른 2차 내란이라고 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 부분에서 권한대행이 전면에 나서서 이런 문제는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각이 다 나서서 이건 문제, 그런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뭐 거기까지는 깊이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이번 사태도 의원님 말씀대로 중대한 법 취지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아주 수사도 아주 단호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우발적인 폭동인가요?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뭐 동의를 하고요.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걸 지금 어떤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쭉 보니까 사전에 기획된 거 아니에요. 어제 토론자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준비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전에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 정황도 있다는 거죠. 7층에 영장 판사실을 딱 알고 간다든지 또는 그 라이터 기름에 방화를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되지 않고는 쉽지 못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랜턴이 있는데 그 랜턴 자체가 되게 고휘도 아주 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전을 염두에 두고 갈 때 사용되는 준비된 물품 아닌가. 이상하다. 집회하러 간 사람이 그걸 준비했냐. 또는 그 과정을 비치게 되면 카메라가 그 사람을 못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그다음 현장의 증거인멸에 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CCTV에 대해서 서버를 파괴했다든지 또는 이제 실제 영상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생방송 그 영상 관련된 녹취를 하는 것, 메모리를 탈취해가는 과정들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굳이 그걸 가져가려고 했을까? 그 다음에 나중에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생중계했던 거 다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이 과정들이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목격자 없는 폭동을 기획한 거 아닌가? 실제 공포와 위협만 주고 이제 이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원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지금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건 법 취지에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경찰 정말 책임지고 수사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무부 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